AI 업무들 사용 중이시죠? 사과를 잘하잖아요, AI가. 네, 사과만 합니다. 네. 사과도 약간 빈정상하는 사과를 그러니까 하죠. 정말 진심 죄송합니다. 네. 유유유유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낄끼빠빠 AI라고 오. 내부적으로는 이름을 졌습니다. 낄끼빠빠 AI.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의 궤도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너도 나도 안 쓰면 손해다 라며 매일같이 쓰는 직장인의 필수템이 있죠? 바로 AI 업무 툴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회의록 작성부터 이메일 답장, 스케줄러까지 AI가 뚝딱 해결해주고 있죠. 우스갯소리로 커피 타주는 일 빼고 다 해준다는 AI 업무 툴의 세계. 신통방통한 요 녀석이 우리의 퇴근 시간을 얼마나 앞당겨줄지 오늘의 지식텔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제품 전략 총괄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 AI, 그리고 업무 툴과 같은 사스 요 세 가지 영역의 제품 서비스의 전략과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에 거의 AI 업무 툴 안 쓰는 분이 없죠? 네. 예, 우리 지식텔러님께서도 AI 업무 툴 사용 중이시죠?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획자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업무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획자는 동향이나 벤치마크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나 제미나이, 챗 GPT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해외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번역에 니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파고 플러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획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많이 작성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디자이너가 쓰는 피그마라고 하는 그 툴에 AI가 들어가서 기획 문서도 피그마를 이용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궤도님도 업무 툴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제는 AI 업무 툴을 계속 써야죠. 네, 정말 효율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지금 나온 AI 업무 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떤 도움을 주는 AI 업무 툴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궤도님은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아까 뭐 먹었지 내가? 예, 저도 네. 작년에 받은 문서 같은 걸 찾을 일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문서를 찾으려고 할 때 이게 이메일에 있는 건지 메신저로 받은 건지 드라이버에 있는 건지 어디 메모장에 써놓은 건지 예.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의 파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장인들이 이런 흩어져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막내들이 그 업무를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회의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사람들이 말로 했던 것들을 텍스트로 전환해서 그걸 요약하고 정리해서 메일이라든지 일정에 첨부를 해서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업무 시간 확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클로바 OCR 같은 걸로 명암이라든지 영수증 같은 걸 인식해서 문서를 이미지를 판독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자동으로 디지털라이즈해서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스캔해서 이제 네. 첨부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예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네, 정보를 정형화를 뽑아내는 시키는 거죠. 거군요. 네, 이미 네이버웍스는 출시가 돼서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네이버웍스의 AI 기능을 통합해서 상품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AI가 한번 적용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또 다른 시나리오 어떤 기능들을 넣으면 좋을지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네이버 사내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게 안정적이고 효과 있다 판단되면
대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지금 네이버웍스를 쓰는 기업들이 있고 네. 여기에 AI가 추가된 AI 업무 툴이 기업 전용으로 이제 네이버웍스와 네. 함께 나가고 있는데 네. 새로운 AI 기능이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네이버웍스를 잘 쓰면 네. 여기에 추가되는 걸 좀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더해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업무 툴도 퍼블릭한 범용 AI 업무 툴이 있고 네. 또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 전용 AI 업무 툴, 네. 뭐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뭐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AI 업무 툴이 많은데 네. 굳이 기업 전용 AI 업무 툴을 네. 좀 이거 써야 되나? 이거 괜히 좀 과소비 아니야? 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범용 AI 업무 툴이랑 네. 기업 전용 AI 업무 툴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기업 전용 AI는 AI를 회사 내부에 내재화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뭐 제미나이나 챗 GPT 같은 걸 사용하기를 네. 하는데요. 범용 AI, 글로벌 AI들은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배운 아주 천재이죠. 네. 그런데 이 범용적인 AI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빠. 네, 오늘 우리 회사 구내식당의 메뉴는 뭐야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김 대리가 기획안을 올렸는데 그건 어딨지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세세한 얘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미나이 챗 GPT가 학습하진 않으니까요. 또 사실은 그걸 다 학습해버리면 또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내부 정보인데. 네, 예. 네. 그래서 기업 전용 AI를 만든다는 것은 회사에 베테랑 직원을 만든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쵸. 물론 뭐 회사의 어느 도메인, 어느 업계에 있는 회사냐에 따라서 보안의 중요도도 좀 다르긴 한데 글로벌 범용 AI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게 돼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물론 GPT나 제미나이도 그걸 학습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두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뭐 아니야라고 해도 네. 그래도 사실 뭐 믿을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네. 그래서 그거를 회사의 비밀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꺼려하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전용 AI를 만들려고 하는 니즈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짓말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용 AI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AI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모델이 변경이 생긴다든지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기업에서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이걸 갖게 되면 기업 요구에 맞춰서 모델을 개선하거나 AI가 답을 줬을 때 이게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일종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맞춤 정장처럼. 네네. 공공, 정부기관 같은 데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보안이 훨씬 중요한 산업군이고 거기에 있는 회사라든지 정부기관들은 전용 AI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하고 초거대 AI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보다 훨씬 까다로운 보안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제일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외부와 네트워크가 단절된 폐쇄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전용 인프라 위에 그걸 구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초거대 AI 구축 사업은 정부 전용 인프라 위에서 구축해서 철통 같은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툴들이 많아질수록 한편으로는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건 아닐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I가 일을 대신하는 존재일지 파트너일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죠? 네. 예, 저는 파트너 쪽이거든요. 네, 우리 지식텔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최근에 AI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시기에는 네, 마차가 예, 기차나 자동차로 바뀌고 그렇죠. 제임스 와트, 네, 증기기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직업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업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그랬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 마부분들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마차로 옮길 수 있는 인력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짧은 시간 동안 옮기니까 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대체제라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보완제 또는 업무의 부스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일을 굉장히 잘하긴 해요. 하지만 책임감은 제로입니다. 오. 자료 요청, 뭐 초안 작성, 코딩 이런 것들은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이 됐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눈치와 책임감이 없어요. 어허. 고객의 미묘한 감정을 읽어서 뭐 협상하는 거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책임지진 않습니다.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고도 네. 좀 당당하고 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 AI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그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사과를 잘하잖아요, AI가. 네. 사과만 합니다.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사과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네, 사과도 약간 빈정상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하죠. 제가 볼 때는 좀 네이버에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하는 AI를 만들어지지 않겠나. 네. 어떠세요? 요런 것도 좀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 네. 정말 진심 죄송합니다. 유유유유유 이런 걸 할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지 네. 않겠나. 예를 들어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일을 못 하는데 책임감이 강해. 네. 진정성 있는 사과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일을 잘하는 책임감이 없어. 그러면 이 책임감 부분을 이 선임급에서 선임이 대신해 주는 할 수 거예요. 있잖아요. 예.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넌 이렇게 해라. 네.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눈치와 책임이 없는 직원이라고 해도 그래도 자꾸만 일을 시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예.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네. 궤도님은 직장인들이 네. 업무 시간에 네. 어디에 제일 많은 시간을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나가 계시더라고요. 중간중간 우르르 나가시고요. 그리고 좀 화장실도 좀 많이 가시고. 네, 이런 거 제외하면은 뭐,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제외할 수는 없는 게 네. 이것도 사실 소통의 시간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상호작용? 여기도 은근히, 왜냐면 회의 같은 경우도 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네. 서로 간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어떤 직장 생활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네. 조사 기관에 나온 것들을 보면 예. 근무 시간의 한 60%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아하.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게 전체 근무 시간의 한 6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메일을 확인한다든지 회의를 잡기 위해서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회의 준비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있었던 문서를 찾는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리고 또 애매해요. 이게 네. 업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을 가면은 네. 전부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업무 중이십니다. 업무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는 말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약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네. 이걸 또 AI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네. 일반 직원들은 주간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회의에 쓴다고 하고요. 아, 회의가 너무 많아. 회의 많죠. 그리고 관리자급은 20시간 이상을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일이나 메시지도 많이 받으시죠. 아, 그럼요. 네. 뭐 평균적으로 메일을 하루에 한 100통, 메시지도 150건 이상을 수신한다고 해요. 메일을 읽고 답장을 하거나 그쵸. 거기에서 뭐 상사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또 그거 준비해야 예. 되고 그걸 읽고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요. 자, 그럼 어쨌든 기획도 하시고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셔야 되고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을 끊임없이 해서 어떻게 바꿀까? 네. 그 중심에 서 계신데 네. 그럼 앞으로 이 AI 업무 툴이 역할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써온 AI는 말을 잘하는 AI였어요.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그죠, 제가 놀랍도록. 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쵸. 거죠. 근데 앞으로는 손발이 빠른 실행을 하는 AI가 될 겁니다. 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재무를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법무 검토를 하시는 분들 이런 AI들이 하나씩 다 생겨난다라고 하면 다른 직무의 AI들과 협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업무 내역을 확인해서 그거를 메일로 작성해서 누구에게 보내라라고만 세팅을 해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을 AI가 그냥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또 사람이 그걸 또 읽고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네. AI가 읽고 네네. 이렇게 답을 한다고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은 네네. 사실상 이제 AI끼리 어떤 소통을 네,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과학에 보면 네. 80%까지도 어떤 이러한 상호작용의 시간을 쓰는데 네. 요거를 AI가 줄여줄 수 있는. 나는 모르는 곳에서 네. 심지어 자기들끼리의 속도기 때문에 훨씬 빠르겠죠.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네.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는 거죠. 야, 그럼 기획자 입장으로 봤을 때, 뭐 AI 업무 툴 중에, 네. 야, 이런 거는 정말 좀 중요하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낄끼빠빠 AI라고 오. 내부적으로는 이름을 졌습니다. 낄끼빠빠 AI. 낄끼빠빠 AI가 네. 어떤 의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잘하는 AI입니다. 오. 기존의 AI는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시켜야지 말을 걸어야지만 답을 주잖아요. 항상 빠져 있죠. 예, 빠져 있죠. 근데 얘는 항상 내 옆에 있는 AI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의 중이나 아니면 메일, 메시지를 할 때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다 모든 거를 기억하고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네. 제가 당황하고 있으면 어. AI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슬그머니 띄워주고 저는 그걸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제가 이제 이런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국회에서 네네. 갑자기 돌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죠. 그때 그럼 AI가 그것은 뭐 몇 퍼센트로 뭐 몇 년도 기준 뭐 네. 얼마입니다. 네네. 이런 걸 알려준다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될것 그죠?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이때 딱 해주면 굉장히 또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럼 AI 업무 툴을 쓰는 우리의 역할도 네. 같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책임을 지으려면 결정을 하는 건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AI에게 일을 잘 시키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이제 직장인의 앞으로 모습이 될 거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일을 내가 할지 AI에게 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의 범위가 네네. 누구에게 가는 게 유리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팩트 체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그런 프롬프팅 없이도 잘 동작하는 AI들이 이제 나오기는 시작하기는 하는데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는 네, AI가 또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으니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능력도 사실 좀 필요하죠. 또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도 네. 어쩌면 그럼에도 굉장히 정교하게 질문을 한다면 더 좋은 네. 결과를 얻을 수 네. 있으니까 의미가 있죠. 네. 결론적으로는 직접 일을 하기보다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을 더 잘할지를 고민하고 AI의 결과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직장인들에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미래에는 일잘러의 정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뭐 이런 직원, 정말 실무를 잘하는 이런 직원이 정말 유능한 직원이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실무를 잘하는 능력을 인간과 AI의 대결을 봤을 때 AI를 과연 인간이 따라갈 수 있을까? 네, 그럼 이제 이 실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쩌면 이 실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이 지시하는 역할이 실무가 되고 네. 나머지 일은 이제 인간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고민도 좀 생기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AI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AI란 애증이다. 애증이요. 네. 제가 뭐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네. 직장인이잖아요. 그 전에. 네이버 웍스의 기획자로서는 AI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흥분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뿌듯하고 뭔가 네. 성과가 나오니까. 그동안은 예.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벤치마크하고 조사하고 다른 데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AI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 제 자리도 3년 후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AI 공부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빨리 바뀌어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네. 이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서 들었거든요. 네. 네, 군대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즐겨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AI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결론이 이미 사실은 난 거고 AI랑 같이 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거를 잘 적용을 하는 거고 잘 이해를 하고 제가 AI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와 관련된 기획을 하는 기획자 입장으로서는 이거를 네이버웍스라고 하는 툴에 잘 녹여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특히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AI 업무 툴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상이 참 좋아진 만큼 이제는 일잘러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돕는 도구를 넘어서 든든한 파트너가 된 AI 업무 툴 덕분에 여러분의 출근길이 한결 가벼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지식텔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I 지식 토크쇼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많은 AI 기술 중에 어디서 기회를 찾을까? AI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면은 부서별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뽑아보라고 하시고 뽐내기 대회를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 약간 핫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뭘 개발했냐면은 제가 구글에서 근무할 때도 궤도님 영상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운동화, 니트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AI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